근데 이 사주는 사실은 이재명이한테는 굉장히 저승사자처럼 나쁜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5일이고요.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뉴스를 키니까 정봉주 공천 취소를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정봉주 거하고 또 구민정이하고 오신환 어떻게 될 건가 그것도 이제 오늘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공천 취소돼갖고 정봉주 사주를 아침에 다시 한번 봤어요. 역임없이 자묘에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 시간에 이재명이 자묘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막말이 계속 나올 거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또 어제 또 뭐 2번 찍을 것 같으면 집에서 쉬시라. 이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나요. 정동영이가 대선 후보였을 때 그때 막말 파동이 한번 있었어요.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 민주당이 선거를 망쳤다고. 노인분들은 쉽게 말해서 집에서 선거하지 말고 쉬시라.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어떻게 옛날에 사실은 그 이재명 같으면 정동영이가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좀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그 유세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살기 좋은 나라 같으면 이번 찍으시고 아니면 집에 가서 쉬시라. 이 뭐라 그럴까요? 한 당에 그래도 당대표잖아요. 어떤 지도자급인데,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보수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화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투표 동료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갈라치기 뭐 쉽게 말해서 보수와 진보를 완전히 갈라치고, 뭐 자기 안 찍으면 국민도 아니다 이 얘기야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과연 이 대선에 출마했다는 자체가 참 이 우리나라 이 정치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저는 굉장히 살기 좋아요. 지금이 옛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사실 그 정봉주 이슈 때문에 전부 다 이게 묻혀서 그렇지, 이 정봉주보다 더 이슈가 큰 거는 사실 통계 조작이에요. 아침에 뉴스 보니까 125번을 통계 조작을 했더라고. 그것도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 김상조, 이수연이 11명이 기소가 됐어요. 부동산 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통계 조작하는 데다가 지원금 안 준다. 너네 통계 조작 안 하면 지원금 안 줄 테니까 통계 조작해. 제일 나쁜 건 뭔지 아세요? 막말보다 더 나쁜 거는 사실은 국민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이 정봉주가 지금 쉽게 말해서 공천 취소된 거는 거짓말 때문에 된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는 막말보다 사실 거짓말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 통계 조작을 해가지고 피해를 얼마나 많이 본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갖고 부동산값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또? 종부세 얻어가지고 지네들끼리 다 놀았었잖아. 해외여행 다니고. 그때보다 윤 대통령 정권 들어와서 이 망해가는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바꾸려고 긴축정책을 하고, 물론 긴축정책하는 게 힘들긴 해요. 그래도 나라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이 더 살기가 더 좋다. 그래서 난 투표할 거다. 이 하다가 제가 방송이라 끝자는 못해요. 저는 꼭 투표하러 갈 거예요. 아니 나도 피곤해. 나이 들어서. 그렇지만 어제 그 집에서 쉬라는 얘기 들어보니까 꼭 나가서 투표할 거다. 이재명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봉주 이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사주 여지없이 자묘가 있더라고. 제가 전 시간에 자묘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묘라는 건 뭐냐면 자기 지지자들은 듣기에는 시원해. 근데 뭔가 이렇게 말을 툭 던지면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자묘형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딱 자묘형에 걸려 있더라고. 제가 사주 풀어보면 왜 자묘형에 걸렸는지 알 거예요. 그러면 뭐 제 방송 보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이제 사주를, 제 업은 이제 사주 푸는 건데,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사고를 가졌길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고 이런 데 나와서도, 저도 사실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은 좌쪽에 있는 사람한테 막말은 안 해요. 그리고 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한 동정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자들. 그 쉽게 말해서 목함 지뢰를 받은 그 장병들 막 재활운영 눈물 나더라. 근데 이 사람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서 DMZ가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군대도 안 갔다 왔어. 이 사람은 원래 외국어대학교 총학생 회장 83년인가요? 그때 총학생 회장한 사람이었는데, 외대 나왔다니까 굉장히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줄 알죠? 제가 옛날 휘경동 살았어요. 이문 1동. 우리 집에서 외대가 5분 거리였어. 걸어서. 그냥
쉽게 말해서 대학교 다닐 때 너무 막 최루탄을 쏴가지고 데모들 많이, 외국어 대학이 데모를 특히 많이 했어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촛불을 켜고 살았어요. 그 취레탄 냄새 때문에 문도 못 열어놓고 그냥 목이 메어가지고 그냥 외국어 대학 가까우니까. 그래서 맨날 그 촛불을 그냥 방마다 다 켜놓고, 촛불 켜면 조금 덜 매워 그 취레탄 가스가. 그리고 그 외국어 대학은요, 제가 학교 다닐 그때 저도 그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알아요. 보통 학교에서 한 30등 안에 들면 갔어요. 요즘에야 지금 외국어 대학이 뭐 인류 대학이고 뭐 굉장히 지금 가기가 힘들지만은 돈 있으면 웬만하면 다 갔어요. 우리 때는 또 미달이었어요. 영어 영문학과가. 제 기억나요. 제가 거기 갈래다가 그 미달이었었거든요 거기가.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사주를 풀려고 그러면은 사주에서 이제 뭐가 제일 많은지, 뭐가 제일 적은지, 이제 그거를 이제 사주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에서는 오화를 갖고 있어. 경자, 이모, 경인. 그럼 60년생이니까 하루를 빼야 돼요. 하루를 빼야지만 이 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56년, 60년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29일이 껴있기 때문에 하루를 빼야지 정확하게 사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느라고 지난 거를 쭉 봤어요. 오늘 맞춰보니까 이 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사주에서 뭐가 빠져있냐면 실을 빼고 나면은 토가 없어요.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흙이 없다. 흙이 없고 쉽게 말해서 달려온 7월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여름에 태어난 사주예요. 여름에 태어난 사주들은 보통 이 오화를 갖고 있으면 되게 활동적이야. 활동적이고, 이 오화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고. 그 대신 또 한 가지 성격은 뭐냐면 토가 없어.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토라는 거는 성격적으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이 중앙선을 노란색으로 건 거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믿어라 하는 믿음선이야. 넘어가지 말라는. 근데 토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신중한 거고 많이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결단 이렇게 뭐랄까 잘 안 믿어. 두 가지 성격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가 없거나 화가 많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많이 봐. 근데 그럼 그날 도장을 그냥 막 급해 서둘러서 도장을 꽝 찍어야 돼. 그게 이 사주의 성격을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이 없으니까 유유부단하고. 원래 이 경금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가을의 금이기 때문에, 가을철의 금이라는 건 가을에 성숙된 그런 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고인 줄 알아. 만들어진 금이기 때문에 가을철에. 근데 굉장히 원래 이 경금일주들은 굉장히 단단해 보여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금강석이야. 단단해 보이는 게 특징이야. 근데 속으로는 또 되게 약해요. 신약사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재수가 많아. 그러니까 자꾸 법을 건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 질러 말을 욱해. 막말 확 해놓고 30분 지나면 신약이기 때문에 소심해져. 괜히 했다. 근데 보기에는 단단해 보여도 굉장히 여리고 마음이 약한 사주예요. 그리고 관재수가 잘 나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주에 대해서는 특히 관재가 잘 나는 사주예요. 그러면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단단한 금에. 이 일제는 뭘 갖고 있냐면 쉽게 말해서 인목을 갖고 있어요. 이 인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무토도 있고 병화도 있고 쉽게 말해서 간목도 있어요. 근데 인화합화해 갖고 화를 하나 더 만들어냈어. 불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좌우충, 충중봉합이라 그래요. 이렇게 사주에서 이 충중봉합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기응변이 굉장히 능해요. 충중봉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마디로 그릇이 한번 딱 깨졌어. 소뚜껑이. 된장 항아리가 딱 깨졌어. 그러면 깨지면 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합이라는 거는 본드를 이렇게 붙인 거야. 그래서 인기응변이 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를 재빨리 합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재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지장간에 뭐가 있는가를 알아야지 그림이 딱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화라는 거는 한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쉽게 말해서 병기정화. 정화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 전기에 있는 게 힘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럼 불길이 굉장히 화로불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거기 여름철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봄이나 겨울에는 화로불을 이렇게 켜더라도 그렇게 뜨거운 줄 몰라. 근데 여름철에는 햇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게 자연에 빗대서 보면 그림이 딱 연상이 되겠죠. 화로불이 있는데 이 정화에 화로불이 있는데 햇볕이 장장 떠 있어. 거기에 인목이라는 거는 인중에 있는 이 간목이라는 건 이 불을 제일 잘 키울 수 있는 한마디로 소나무예요. 이렇게 잘라놓은 소나무다. 땔감이 많아. 숱이 많다 이 말. 거기에 쉽게 말해서 이 무토나 기토는 지장간에 이렇게 조그만 토가 조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쉽게 말해서 조그만 쇳덩어리가 2개 있다 이렇게. 이 금이 2개 있으니까 금이 세 이거 아니에요. 이 청간은 5%고 이건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 위의 금은 또 이렇게 세지가 않아.
또 나무의 목은 상극을 하기 때문에 이 금이 약한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자수하고 임수, 피가 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육친관계를 붙이면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금, 이 한마디로 고기를 구워 먹는 금을 고기로 비유하면 이 고기가 본인인 거야.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친구 관계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많고. 그냥 고기가 2점 있으면 호로록 타겠죠. 이 강한 숯불에 의해서. 그러면 좀 덜 타게 하려면 여름에 모여야지 않을까. 모여 있어야 어때?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내가 불길에서 살아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는 좋다 이렇게. 그럼 이 불길을 막아주는 게 이 그릇이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에 해당한다. 그럼 이런 사주는 엄마한테는 효자예요. 또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맨날 기도하고 이 불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게 엄마다.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 쉽게 말해서 숯불하고 이 햇볕이 누구냐? 이게 이제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장, 명예, 자존심, 체면. 그다음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법에 의해서 자꾸 고기가 타버린다. 그러면서 이 불은 또 본인한테는 또 자식도 돼요. 자식복이 없다 이렇게. 자식으로 인해서 힘들고 자식이 나를 자꾸 태우는 역할을 하니까 자식 때문에 힘든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숯이, 이 소나무 숯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다. 처가 예를 들어서 인호합파해서 내 금을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려. 그럼 처복이 없겠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처를 갖고 있다. 그럼 뭐 어떻게 때려야지. 그래서 부인 옛날에 때려가지고 저기 한 70만 원 또 벌금 물었어요.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 오직했으면 때렸겠어. 자꾸 내 이 금이 다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처자리에 목이 있기 때문에 숯불이 있기 때문에 이 금이 녹으니까 처복이 없고. 그러면 이 그림만 그리면 답이 다 나오겠죠. 그러면 토가 없기 때문에 토는 성격적으로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토라는 건 또 위장에 해당하는 거야. 피부하고. 그럼 소화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럼 피부도 얇다 이 말이에요. 손상이 잘 가는 피부를 가지고 있고. 그 대신 이재명이처럼 나무가 많으니까 어때요? 멘탈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화가 많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말을 잘하는 건 좋은데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 화는 우리 인체에서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정화가 피를 빨리빨리 공급을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 회전은 빨라. 순간적으로 임기응변도 강하고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사주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자를 갖고 있으면 자나 묘를 갖고 있으면 이 달에서 묘를 만나게 되면 이게 자묘형이에요. 자묘형. 제가 전 시간에도 이재명이 자묘형에 걸려가지고 말실수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또 말실수를 했잖아. 이 자묘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형이에요. 둘 다 도화살이거든. 그러니까 옛날 제가 이런 얘기 방송에서는 좀 적화할 줄 몰라도 좀 이렇게 화류계에 있는 여자들이 말을 틱틱거리잖아. 그래서 이걸 화류계, 골랑도화살이라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자묘형이라는 거는. 되게 불쾌하게 만드는 거야, 굉장히. 모르겠어요. 또 이재명이도 자묘가 있고 하니까 둘 다 자물끼리니까 서로 또 통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사주는 사실은 이재명이한테는 굉장히 저승사주처럼 나쁜 거예요. 이재명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쉽게 말해서 없어요. 금이 없어. 똑같아. 이런 궁합은 나쁜 거야. 이재명이한테는 굉장히 나쁜 궁합이에요. 근데 이제 궁합을 모르고 쉽게 말해서 정봉주가 거기가 이제 됐으면 그래서 정부 자기 좀 원래 유튜브도 하고 이제 원래 말빨이 좋으니까 개딸들이 또 워낙 좋아해요. 정봉주를 공도사 하면서 막 좋아해요. 유튜브에서 보수들이 이렇게 댓글 올리면은 이 벌레들 들어왔다 하는 근데 이 개딸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 방송도 많이 보고 김호준 방송이나 이제 이런 방송을 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영향력이 있어 굉장히. 개딸들한테는. 개딸들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눈살이 좀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재명이 유세가 갔는데 무슨 빨간 옷 입은 여자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이재명이 목을 끌어안고 난 무슨 애정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좋아한다고 쳐. 그렇지만 그 카메라가 다 찍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남편이라도 있는 여자가 그랬으면 그 남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또 김혜경이도 기분 나쁠 거예요. 모르는 여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 목 끌어안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제가 보수라 그런지 몰라도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무슨 애정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목을 끌어안고 막 비비더라고요. 이재명이 그런 거는 조금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하는 그런.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보면은 또 이제 말이 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지금 이 사주에서는 지금 보니까 삼지에 걸려 있어요. 쥐띠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은 큰 대운은 사실은 좋아요. 지금 대운이 뭐가 들어왔냐면 기축대운이에요. 토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왜 이 공천 취소까지 되는 운을 맞이했나. 사실은 이 쉽게 말해서 어떻게든지
예? 이제 공천에 이기게 하려고 뭐 10% 해가지고 완전히 떨궈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못 나가게 공천 취소가 된 이유가 이 삼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지금 대운은 좋아요. 그러니까 대운이 우리 운에서 보면은 60% 정도를 보거든. 근데 이 쥐띠는 삼재예요. 근데 삼재란 건 제가 얘기했듯이 1년을 9년을 살아서 이 3년 동안 기가 3배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운이 사실 올해는 삼재, 임묘, 진. 한마디로 목에 해당하는 삼재에 걸린 거예요. 그럼 원래 1년은 20%짜리인데 이 삼재에 걸리게 되면 이 땔감이 60%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운하고 똔똔이 되는 거야. 거기에 쉽게 말해서 달에서 이번 달이 정묘예요. 정묘. 지금 현재 이게 언제까지냐면 3월 5일에서 4월 3일까지가 정묘야. 그러면 지금 불이 들어와 있고 이 묘가 잠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답이 딱 나오고 잠묘, 말. 또 사람이 불쾌한 말로 인해서 공천 취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못 느꼈을 거예요. 딱 이제 어제 그 윤리감찰 이재명이가 지시해서 윤리감찰에 들어간다 하고 방송에 딱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이재명이가 아니야 나 윤리감찰 지시한 적 없어. 웃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개딸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개딸들이. 만약 윤리감찰에서 정봉주 잘리면 이재명이 그 보호해주는 개딸들이 막 댓글 올리고 또 할 거 아니야. 이재명이 지금 목숨줄이 개딸에 걸려 있는데 개딸이 보호해주고 있는데 또 개딸들이 또 봉도사하면 좋아한단 말이야. 이재명이도 그걸 알아. 이 난리 났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윤리감찰 지시 안 했어. 그랬더니 이재명이 또 잘하는 거 있잖아. 나는 안 했어. 제가 한 거야. 제가 저 공천 취소시킨 거야. 공관위원장 제가 한 거야. 나 아니야. 난 윤리감찰 지시한 적 없어. 한마디로 코미디예요. 코미디. 개딸들이 무서운가 봐. 사실 공천 취소가 더 문제예요.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일단 지금 선거 26일 남았어요. 지금 중도층들은 마음이 이제 다 거의 결정을 했다고. 보수는 어제 딱 결정했고 중도다. 이런 걸 중도가 봤을 때 특히 여자들,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목함질에 마음을 짠하게 하는. 근데 그 목발을 선물해주라고 그 소리 들으면 그게 정봉주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공천해준 사람이 있잖아. 누가 공천했어요? 이재명이가 공천한 거예요. 이제 민주당. 이재명이 맨날 얘기하잖아. 이재명의 민주당이 공천한 거예요. 그럼 안 봐도 뻔히 민주당은 사실 없어져야 될 정당이에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이제 없어져야 돼. 그래서 집에서 입원 찍지 않고 쉬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네가 쉬어. 집에 가서. 괜히 쉽게 말해서 민주당 선거 유세한다 해가지고 표 떨구지 말고 쉴 사람은 이재명이 당신이 집에 가서 쉬는 게 더 나아. 집도 아니지 먼저 좀 있으면 이제 학교 가서 쉴 텐데 뭐. 학교 종이 땡땡땡.